그러면 우리 영상 올릴 거면 이제 설명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설명 퀄리티 높이려면 그냥 파트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아예 않나. 그냥 일일 강사 느낌으로 할 거면 이제. 아니면은 오늘은 다 같이 돌아가면서 설명하는데 다음부터는 한 명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궁금한 모르는 것만? 부분 같은 거 알려주는. 뭐 그래도 되고. 근데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이 너무 빡세지 않나. 그건 이제 매번 돌아가면서 하면은 상관이 해도 없을 되고, 것 같긴 그렇게 한데 해도 아니면은 2명씩 나누던가. 2명씩 나누는 뭔가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분량 자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나 준비를 안 하니까 못 말하고 있는지 알면서 말하는 건지 헷갈리긴 하더라. 그 얘기 나온 게 다음부터 다 한 명씩 한 명이나 2명 정해서 그러니까 일일 강사 느낌으로 파트 나눠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한 주에 한두 명씩 이제 정해서. 파트 나눠서 다 지금 제가 전체 내용을 다 한 명씩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 말고 그냥 파트 나눠서 좀 설명 자체도 준비를 해오는 거지. 우리 영상 찍어서 유튜브나 이런 거 올릴 거면 일단 시간상 그게 맞는 거. 시간도 지금 벌써 빠르진 않아요. 좀 빠르게. 저는 전자재료를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많이 이렇게 안 해가지고 거의 저는 처음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저는 책을 좀 하나하나 다 보면서 몰랐던 개념들을 새로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설명한 거는 다 건너뛰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신기하다 이랬던 것만 좀 짚으면서 가고 일단 정리 다 했고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봤던 게 이렇게 에너지 페르미 준이랑 그 에너지의 차이로 얼마나 가까운지 나타내더라고요 시계에서. 그래서 보면은 컨덕션 밴드의 페르미 준위가 가까울수록 전자 농도가 높다. 그리고 밑의 경우는 밸런스 밴드에 페르미 준위가 가까울수록 양공 정도가 높다.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재료 배울 때 진성 페르미 준위 식을 배우는데 저는 진성 페르미 준위가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컨덕션 밴드 더하기 밸런스 밴드 나누기 2 한 거 그냥 정확히 절반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책을 좀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효 질량 차이에 의해서 뒤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항들이 붙는데 이게 그냥 매우 작아서 무시하는 값들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절반은 아니지만 작은 값이니까 무시하고 절반이라고 본다. 이런 거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밑에 홀랑이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냥 둘이 곱해가지고 루트 때리면은 NI 나오고 이렇게 에너지 갭에 대한 식 나오니까 아까 말한 게 에너지 갭이랑 반비례하는 거. 그래서 이거 식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순수 반도체에서 전자랑 양공은 똑같은 쌍으로 형성된다.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 이것도 상황별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항상 이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도너가 들어가면은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너랑 어셉터 둘 다 들어갔는데도 도너가 더 압도적으로 많아서 N형, P형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거는 다 공통적인 식인데 뭐 소수 캐리어라든지 다수 캐리어 농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마 쉬운 내용이어서 그냥 보기만 하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잘못 쓰셨나 해가지고 여기 파트 NI 제곱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서. 네, 헷갈리시면 저도 되니까. 잘못 쓴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도록
캐리어 농도식 좀 식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앞에 그 NC 이걸로 나타낸 식도 있는데 그 이거를 그 비율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컨덕션 밴드 에너지 준이랑 페르미 준이 차이로 했던 거를 이제 그 진성 반도체 네네네. 그거랑 페르미 준이 차이로 다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도하는 식을 한번 내가 써봤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전 단위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은 단위가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단위를 한번 정리해봤고 여기서 좀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전자는 이제 확산의 반대 방향으로 확산 전류가 생기고 이제 양공은 확산이랑 같은 방향으로 확산 전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신기했어요. 처음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했고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 전자랑 전공이 생기는 전류로 그 방향이 반대라는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죠? 전자는 이제 확산 방향이랑 전류 그 확산 전류 방향이 반대인데 네. 이제 양공은 같은 방향으로. 아 그거. 그리고 연속 방정식이 그 교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동그라미 부분이 하나의 단위 반도체에서 단위 부피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단위 부피 내에서 전자가 생성하고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그 전류 뭐라고 하죠? 전류 밀도. 전류 밀도 이게 오면은 이제 그거 전류 밀도 들어오는 거랑 전류 밀도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이제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식을 좀 봤는데 진짜로 여기 드리프트 디퓨전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정리를 했고 유사 페르미준이도 그냥 별다른 거 없이 여기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식은 아마 유사해가지고 외우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주의해야 될 게 유사 페르미준이에서 전자 이게 그건가요? 네, N 타입 쪽이랑 N타입 쪽 그 유사 페르미준이랑 P타입 쪽 유사 페르미준이가 다른 거라더라고요.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PN 접합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책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배우는 PN 접합 내용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BJT 내용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BJT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모스펫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PN 접합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이 전압 밀도인데 여기 쿨롬 퍼 센티미터 세제곱 이제 단위 부피당 전화해가지고 이제 전압 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여기에 그 부피로 부피당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화량은 면적 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부피 당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 이제 그래프가 2차원 평면이다 보니까 면적 당으로 한다고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면은 이 Q, N, D 도너 네? 아, 예. 보면은 도너 그 밀도죠. 밀도랑 이제 전화량을 곱한 게 여기 값이고 빨간색 점의 값이고 여기 n 영역 공식 영역 길이랑 이렇게 곱하면은 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면적은 전화량 쿨롬 퍼 센티미터 제곱 단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식은 Q, N, D 공식 영역 길이 X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랑 이 면적 그 넓이가. 넓이는 같다고 보면 되고 이거를 적분하면은 밑에 식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보면은 이 음의 영역이니까 여기 천천히 내려가죠. 점점 커지니까 쪽으로 점점 커지다가 여기서는 양값이니까 점점 다시 커져서 0이 딱 되는 그래서 이제 적분 관계라는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오타 났는데 이게 D로 묶여야 됩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 전자자료 때 배울 때 이 DX 식이 안 나오고 이것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바로 이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거쳐서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아, 근데 보면은 여기 식 써놨는데 이게 전화 유동 밀도라는 건데 관계가 아까 현석이가 말한 것처럼 비슷한 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비슷한 건 아닌가요? 맞을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저기 식이 있는 그 입실로 나누는 값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그걸 뛰어넘은 느낌일 거예요. 네, 똑같은 이게 거죠. 전개 분포라는 건데 전화 유동 밀도를 실리콘 유전 상수로 나눈 거라고 보면 돼서 모양은 똑같고 이제 값만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식은 이렇게 정확히 실리콘 유전 상수로 나눈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하면은 이 전개 분포에서 전위 분포로 이제 바뀌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 보면은 식이 전위 분포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적분식 앞에.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 전위 분포는 위로 이렇게 양의 값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적분 값이 점점 커지다가 변곡점 생기고 다시 또 커지는 이런 꼴로 나와 있고 이 차이가 이제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에너지는 이 부호가 바뀌는 관계니까 이게 정확히 모양은 똑같은데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빌트인 포텐셜 차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혈랑이가 빌트인 포텐셜 궁금한 거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인 거 같아요. 왜 이 식이 나오는지.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적분한 거니까 이 넓이가 이 값인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 넓이 값이 이 최종 적분 값인 빌트인 포텐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를 보면은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래서 xp 더하기 xn 곱하기 높이 한 거 이거 나누기 2 한 게 결국 이 빌트인 포텐셜 식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유도 과정 보면은 왜 이게 나왔는지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 영역 폭도 보면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식에다가 간단한 덧셈 식인데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쭉쭉 정리해 보면은 최종적으로 공기층 그 폭이 이 식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뒤에도 나올 텐데 여기 이제 빌트인 포텐셜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걸 좀 봐야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열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페르미 준위는 직선으로 이렇게 일정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 전압을 가하면은 좀 특성이 변화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양전압을 가하면은 공피층 넓이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음전압을 가하면은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근데 좀 약간 헷갈리는 게그 양전압, 음전압이 방향 차이로 보는 게 맞나요? 네, 그게 이제 단순히 만약에 이제 P n접하면은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은 이게 순방향이고, 이런 방향이다, 이런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음전압, 이게 이게 양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전압을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양전압을 보라색으로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양전압은 다 줄이고 음전압은 뭔가 다 크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흐름을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유의 깊게 봤던 거는 이제 에너지 장벽이 빌트인 포텐셜에다가 외부 에너지를 뺀 걸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빌트인 포텐셜 빼기 V로 보면 되는데 이제 순방향 양전압일 경우에는 빼기 V가 이제 V가 양수니까 그냥 뺄셈이 돼서 에너지 장벽이 낮아진다고 보면 되고, 이 역방향 전압에서는 V 빌트인 에너지 빼기 V를 할 때 V가 음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장벽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면은 그 소수 캐리어가 주입이 잘 되고, 에너지 장벽이 커지면 소수 캐리어 주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보면 에너지 장벽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V가 외부 전압, 여기 들어가는 V. 그리고 아까 위에 공피층식 있었잖아요. 이 외부 전압이 가해지면은 원래 빌트인 포텐셜만 있던 게 빌트인 포텐셜 빼기 V가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V가 이제 양전압일 때는 그대로지만 음전압일 때는 플러스 가해진 전압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식 보면은 정리를 하면은 분수식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도너랑 어셉터 중에서 이제 더 낮은 도핑을 하면은 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폭을 결정하는 주요한 게 이제 더 낮은 도핑 그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페르미 준위도 가해진 전압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음전압이죠, 보라색이. 음전압을 가하면 보라색이 양전압. 양전압을 가하면 이제 원래 이 파란색 선이 원래 페르미 준인데 이게 낮아지니까, 밴드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마찬가지로 페르미 준위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낮아지고, 음전압 가했을 때는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페르미 준위도 보면 올라갑니다. 오리지널 페르미 준위가. 공피쯤 넓이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다 눈금으로 공피층이 넓어지는 거, 좁아지는 거 다 색깔별로 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 좀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까 현석이가 너무 설명을 잘해줬는데, 그래서 좀 포인트는 교수님도 그런 말 하시긴 하셨는데 이 값을 좀 잘 보라고 했거든요. 초록색 점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강의자료 보니까 이제 중성 영역이 확산 길이에 비해서 아주 기냐
아주 짧냐 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던데 책도 보면은 확산 방정식을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를 구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성 영역이 확산 길이에 비해서 매우 짧으면은 과잉 캐리어 재결합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네.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거는 소화 전류가 여기 있다.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 수업 들으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됐더니 포화 전류 저게 IS가 정확히 어떤 뭘 뜻하는지가 아직 감이 안 잡혀가지고. 막 이상적 다이오드 뭐 그런 거 봤을 때 IV 컬브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렴하는 값이 있는데 그게 이제 IS 세츄레이션 전류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식은 잘 보시죠. 네, 지금 저 네. 수업 들으면서 같이 봐가지고. 네,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부분이 있나 싶네요. 뒤에 스케줄 혹시 다들 참 없어. 4시 반이어가지고 수업까지 하니까 네. 빨리 끝내고. 그러면 저도 일단 여기 앉아서 저는 사실 그냥 교수님이 설명하면서 강조하셨던 부분이나 제가 헷갈렸던 부분 그런 거 위주로만 너무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은근 공부했던 너무 꼼꼼하게 가져와가지고 겹치는 내용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저는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약간 좀 더 보충하고 싶은 쪽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 캐리어 온도랑 이제 전류 밀도 계산하는 부분에서 중성 영역 길이 차이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고 그거를 구분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소수 캐리어 농도를 계산할 때 일단 확산 방정식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오른쪽에 달려있는 마이너스 ln 제곱분의 델타 np 이 부분이 재결합하는 부분의 수를 계산하는 부분이라 매우 긴 중성 영역일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재결합이 일어나니까 이 항을 살리고 짧은 경우에서는 재결합이 없다고 보고 여기를 0으로 나뉘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우 긴 중성 영역 부분에서는 이 형태가 많이 복잡해요. 교수님이 그냥 바로 스킵하고 설명하셨던 부분이 솔루션을 보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두 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한쪽 끝으로 무한히 가게 되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여기 그 경계 부분에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NP0에 슈피트분의 마이너스 이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같이 집어넣어서 여기 A, B 개수를 계산해 주어서 나온 값이 우리가 수업 때 들었던 요 C인 부분이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함을 아예 날려버리면 여기 델타 NP를 두 번 미분한 값이 0으로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적분을 두 번 해주면 1차 함수의 형태로 나올 텐데 그래서 위에서랑 같은 형태로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그래서 헷갈렸던 부분인데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여기 그 X 설정한 아까 네 맞아요. 그 두 개로 다 나눠서 그 같은 x가 아닐 거예요. 이게 x 바랑 x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여기 이 식대로면은 그냥 통일한 건가요? 좌표가 맞으실 거예요. 이건 좌표대로 할 거고 같은 x일 거고. 그래서 제가 정리한 부분이 사실 여기까지라서 보충할 예고
궁금한 게 그 일반에 막 구할 때 어떤 거는 지수에 대한 식으로 하고 어떤 거는 막 그 탄젠트에 대한 식으로 하고 한에 있지. 네 맞아요. 하이퍼 하이퍼볼릭 탄젠트. 다르게 하는 이유. 이유는 네. 그냥 그 여기서 설명한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있는 식 하나로 통합한 게 그래서 그 길이 상관없이 신경 안 쓰고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일반이라서 이렇게 하이퍼볼릭 사인이 같이 나와 있는. 저도 이거를 외워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냥 제 생각에 두 개를 따로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따로? 왜냐면 사인 하이퍼볼릭 식 자체를 다 계산할 줄 알면은 이걸 네. 쓰는 게 좋을 텐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냥 이 두 가지 아까 그 공핍 영역이랑 그 길이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를 교수님이 오늘 수업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잘 판단해서 그냥 두 가지 식 중에 하나를 알맞게 골라서 쓰는 형태로 가는 게 아마 이 하이퍼볼릭 식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모르거든요.